반갑습니다. 민준호입니다. 행정법 커리큘럼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그 카페에다 글도 올리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이제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이제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그 커리큘럼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제 절차는 처음에 이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행집이 있고, 모의고사, 파이널, 그리고 이제 78대 특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7월에 이제 개강하는 것은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인데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한 9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죠. 예전에 이제 사회 강의할 때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회는 말 그대로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회라는 과목에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 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볼 수 있었던 익숙한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용어가 낯설어요. 법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법학 중에서도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우리 일상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험생들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판례를 이해하거나 이론을 이해하기는커녕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왕초보를 상대로 하는 강의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법 이론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법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강의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수업하게 되면 9번 그 9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주 정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월이 되게 되면요. 9월이 되게 되면 기출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교재는 이제 독학행정법, 기출문제집, 요게 될 겁니다. 이 기출 같은 경우, 독행기 같은 경우는요, 이 강의가 이론에다가 그 기출 문제를 푸는 이런 걸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에 이론 강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3회독을 해야지 눈에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 이론을 3회독을 하게 되면요. 겨울이 와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론을 3회독을 한다는 것은 1년 만에 끝내겠다는 의욕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론을 1회독을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나서 그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만에 보고 다 이해를 해야지, 이해 한 번만에 보고 다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학을 전공했었던 저조차도 행정법 같은 경우는 한 번만에 보고 절대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일에 행정법의 이론을 한 번만에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하게 되면요, 이게 공무원을 하는 것보다는 법학을 전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법학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을 강의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그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쭉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 파트에서 이론을 해줄 거거든요. 제가 기출 파트에 이론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강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기출 강의를 들으러 왔으니까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겠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론을 들었다라는 추억이 있을 뿐이지, 기출 강의를 들을 만한,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 만한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기출 강의를 할 때 문제만 풀어주게 되면 학생들이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론들 같이 정리해 주는데, 이때 이론이 되게 재미난 거 뭐냐면, 처음에 이론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 좀 긴가민가 했었던 것이, 오히려 기출 강의 때 이론 파트를 설명을 할 때, 이때 7월에 내가 이론을 공부했었던 것이 그때 그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개념 자체가 그 이해도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다가 문제와 결합을 하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11월이나 또는 12월이 되게 되면 11월이나 12월이 되게 되면 독행집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독행집 같은 경우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핵심 요약 이론과 핵심 요약 이론
여기다가 이제 OX 문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독행집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독행집이 이제 기출에 나와 있는 이론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핵심 요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수업 핵심 요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스스로 이제 OX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론은 이제 3회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서야 여러분들은 내가 행정법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OX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앞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다뤘었던 그런 내용들을 진도에 따라서 OX 형태로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2회도 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행집을 이제 이론, 이제 기출 독행집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 기출 이제 독행집만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를 하게 되면 절대 행정법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월이나 또는 이제 2월이 되게 되면요. 2월이 되게 되면 이제 독행모, 독학행정법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모의고사 강의 되겠죠. 근데 독행모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와 또 하나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때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이제 이론을 설명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도별로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론서나 이제 기출이나 이제 독학행정법 기준 정리나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가지고 이 진도별 모의고사의 범위만큼 미리 이제 그 복습을 과거에 공부했었던 걸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와서 모의고사를 치고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를 복습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했었던 이론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진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해주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지만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 그대로 이제 같은 형태의 이제 모의고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전을 연습하는 그런 이제 훈련, 실전 연습 훈련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게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변형한 겁니다. 기출 문제 변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 과목을 할 때만 해도 이 사회라는 것은 일단 이론이 나오긴 하는데 그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출제된 기출이 있는데 그 기출이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새로 출제될지 모르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유형을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기존에 있는 판례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가, 기존에 있는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내는 문제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내지 않겠죠? 그 기출 문제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이제 출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치게 될 시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기출 문제집에서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독행집에서 OX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기출을 이해독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변형이 된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였었죠. 그래서 변형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기출을 이제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기출을 1회 학습했죠. 그리고 독행집 할 때 2회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때 결과적으로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기출을 3회부터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고득점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3월이 되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면 3월 되게 되면 파이널을 하게 될 것이고요. 파이널에다가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를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파이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파이널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모든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진행을 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가 공부했었던 것을 빠른 속도로 상기를 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이널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파이널을 통해서 상기를 한 다음에
이론서나 또는 기출이나 이제 토킹집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마무리용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파이널 하면서 이론을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서를 봐야 되겠죠. 이 기본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기본서를 볼 때 여러분들은 이 기본서가 무슨 아무 해독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좀 어려웠을 것인데 이미 이제 기본서 다음에 기출과 토ken집과 모의고사 단계까지 다 거쳤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요약 정리하기 좋고요. 여기다가 기출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하기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킹집을 이제 또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킹집도 핵심 요약이 있고 뒤에 이제 OX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킹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 그 파이널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내가 기본서를 한번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기본서를 한번 해독을 더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제 문제풀이가 조금 더 필요해 하게 되면 기출을 좀 더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핵심 요약과 이제 OX 적당하게 이제 같이 균형을 이루고 싶어 하게 되면 토킹집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최신 판례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그동안 배우지 못했었던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또는 기존의 이제 이론이지 않습니까? 요걸 새로운 사례를 통해서 접목해 보는 것이 바로 최신 판례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최신 판례 강의를 듣는 것은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최신 판례의 새로운 유형들을 전부 다 내가 다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 다 외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신 판례 강의를 하나의 이제 판례 특강처럼 생각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판례들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이 이제 계속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원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해요. 국무원을 얼마 이제 안 남았으니까 국무원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현재는 이제 토킹기와 토킹집이라는 두 가지 커리큘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지금 이 토킹집이 조금 더 덜 완성되어 있을 때, 토킹집은 최근에는 거의 모든 이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걸로, 대신에 책이 좀 두꺼워지긴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기 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국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고 토킹집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두 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92점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제 국무원이 행정법 총론만 이제 출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다 이제 강론까지 출제가 된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토킹집에다가 총론 파트만 이제 정리를 해뒀는데 어떻게 강론까지 출제되는 시험에서 두 번이나 92점이 나왔는가? 일단 이 학생이 강의도 한 번 듣지 않고 교재 하나 이제 달달 배워가지고 92점 나왔다는 것은 이 학생은 우리 평범 학생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제 감이 있다는 거죠. 법학에 대한 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글을 통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보통의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공무원에 나오는 이제 강론의 내용들이 총론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일에 행정법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 학생이 공무원을 준비한다 하게 되면 일단 토킹집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제 어설프게나마 이론을 어느 정도 행정법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돼서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토킹기를 해도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킹지 강의를 들으면서 토킹지 OX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강의에서 토킹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제 토킹집을 빨리 끝내고 토킹지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연 7급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해 놓은 커리큘럼은 일단 시기적으로 딱 봐도 이제 9급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 7급 기출들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7급 기출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급의 이제 총론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커리큘럼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저는
사회 강의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옳은 말이죠.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수험생활 1년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보통 한 9개월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9개월 만에 무슨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먹는다. 그거는 이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5과목을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 이제 무리한 요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물고기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입에 넣어줄 겁니다. 아밀라지로 일정 부분 녹여가지고 그냥 위로 바로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최소한의 소화만 하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제가 하겠습니다. 계획은 저는 매일매일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고민합니다.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은 나머지 행정법 말고도 나머지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에서 계획하고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시면 될 겁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행정법이 제가 원래 이제 지향하는 바가 그냥 내가 계획하고 고민할 테니까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기나 해라 라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지만은 행정법의 특징이 또 그렇긴 해요. 행정법은 처음에 진입장벽이 되게 높거든요. 이 진입장벽이 높은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지지 않아서. 이제 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익숙한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학생들이 처음 이제 접해보고 이거 내가 법학을 잘 못하나? 난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얘기하기 왜 하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법학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3학년쯤 되니까 익숙해지더만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그 익숙해지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론 강의나 또 기출 강의 이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제 있을 건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오게 되면 이제 그 일반적인 커리큘럼보다는 시간이 좀 덜 들게 될 겁니다. 시간이 덜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월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행정법을 아나 모르나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신은 없지만은 어찌됐든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괄적인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좀 강론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질문이 있으면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